제2강 거실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거실에 놓여있는 작은 높이가 높지 않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거의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 형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에디트 메쉬라든지 또는 면을 지웠다가 생성하는 명령들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자, 기초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테이블에 상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를 대략적으로 자, 1200. 자, 그리고 여기를 2700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판 크기가 좀 너무 크죠? 자, 그러면 비율을 다시 1200으로 바꾸고 이걸 600 정도로 바꾸고 자, 1200에 60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상판의 높이는 상당히 두꺼워야 하니까요. 15cm라고 개념으로 150 정도. 자, 150도 너무 두꺼우면 100 정도. 자,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원목으로 된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박스로 된 형태의 모디파이에서 자, 여기에 에디트 메쉬를 추가해도 좋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키 자, 에디터블 메쉬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편리한 메쉬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에디트 폴리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 클릭하시고 자,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죠? 면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끄집어 꺼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현재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면을 만들어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그냥 면을 한번 쪼개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을 쪼개 하니까 폴리곤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령을 쭉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쪼갠다, 나눈다 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자, 슬라이스 플랜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에 그렇죠? 그 면을 가지고 쪼개는 거죠. 자, 그런데 쪼갤 그 객체를 선택해 주면 좋죠. 면을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스 플랜을 클릭하세요. 자, 지금 가로 방향으로 선택이 돼 있죠. 자, 익스텐드 5를 눌러 보시면 자,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을 시켜야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죠. 자, 앵글 스냅 토글을 켜주시면 5도씩 돌아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일단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리가 만들어질 부분이니까 대략 이 정도로요. 자, 확인해 보시면 탑에서는 이 정도, 프론트에서도 이 정도. 자, 대략 사각형이 될 정도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 사각형이 되겠죠? 자, 물론 만들어진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슬라이스 플랜을 눌렀으면 쪼개라 라는 명령을 눌러야 하니까 슬라이스 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슬라이스. 자,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죠? 자, 오른쪽도 쪼개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선이, 빨간 선이 잠깐 보이시죠? 그렇죠. 노란 선과 겹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자, 뺐을 때는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슬라이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눕히고, 그렇죠. 눕힌 후에, 자, 돌려서 눕힌 후에 세워서 다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탑에서 이렇게 90도 다시 한번 돌려주면 되겠죠? 자, 한번 확대해 보세요. 적정한 위치가 되었는지. 자, 화면을 좀 더 키워본 후에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다시 슬라이스.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더 내려가서. 자, 슬라이스. 자, 됐나요? 자, 됐으면 선택을 한번 해제하고요. 슬라이스 플랜이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될 수 있죠.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나눠진 걸 알 수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박스에서 미리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자, 메쉬에서 버텍스로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플랜이나 슬라이스 또는 면을 쪼개는 컷 명령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꺼낼 거면 이 하단에서 꺼내면 되겠죠?
자, 하단에서 다리는 이 부분.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4개의 쪼개진 면을 하단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자, 면을 꺼내 보겠습니다. 면을 꺼내려면 extrude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폴리건에 그리고 extrud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밀어줘도 상관없는데요. 일정한 값을 원하신다면 여기 세팅 값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서 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명령 도중에도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간단한 이동이라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적정 높이는 350 정도. 자, 그리고 적용을 한번 해라 라고 명령을 주고자 한다면 어플라이를 누르면 됩니다. 자, 또 생겼죠? 이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방금 세팅했던 값이고 이게 지금 늘어난 값이죠. 여기서 그냥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그러면요. 자, 바닥면을 보시고 바닥면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자, 모서리를 좀 각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겠죠?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모서리에 각을 준다라는 개념은요. 베벨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벨은 역시 세팅 값을 누르시고 자, 조금만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모서리가 자, 두께를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거 헤이트를 먼저 주시고 자, 그리고 아웃라인 어마운트 값을 얼마나 줄 거냐, 아웃라인 값을 얼마나 크게 또는 줄이거나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주면 안쪽으로 좁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좁아지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적정한 값을 주세요. 여기서 높이는 대략적으로 15 정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값도 역시 1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는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OK를 누르시면 돼요. 자, 자, 한 가지 더. 저희가 아크 로테이트 명령을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명령을 끝내고자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테이트가 꺼지면서 무브로 이동됩니다.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무브를 누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작업하다가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만 누르고 다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테이블은 지금 가운데 부분을 좀 뻥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죠. 자, 이 부분을 좀 안쪽으로 조금만 좁혀서 뚫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좁히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럼 뭘까요? 자, 베벨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베벨 명령에서 안쪽으로 좁히는데 높이를, 그렇죠? 높이를 주지 않고 좁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0. 이렇게. 높이는 같으면서 면이 하나 안쪽으로 추가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자, 0에 마이너스 15 값입니다. 그 다음에 OK. 자, 어느 정도 줄었나 볼까요? 자, 이 정도가 줄은 거죠. 자, 0에 마이너스 15. 밑에도 똑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선택. 자, 베벨. 자, 그 값이 남아있죠? 자, 기본적인 값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을 뻥 뚫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면을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가운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쪽이 안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이건 투사이드 때문에 그래요. 투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용량이나 뭐 비디오 카드에 무리가 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희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보면 엄청난 캐릭터라든지 객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럴 때는 컴퓨터가 그걸 다 어떻게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구분해서 그렇죠? 좀 더 그 비디오나 이런 부분 작업의 속도를 비디오 카드 물을 좀 줄여주는 거죠. 자, 근데 안쪽도 보고 싶다. 지금 현재 저희 봐야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퍼스펙티브라는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자, 여기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컴피그. 자, 여기서 양면이라는 명령은 이전에 투사이드라는 개념으로 써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명령이 변했습니다. 그게 4.0 이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force라는 명령을 체크해 주세요. 자, 가끔 1, 2 있으니까 이게 원사이드, 투사이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orce를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안쪽 면이 보이시죠? 이제 자,
자, 그러면 간단하게 면만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연결한다라는 개념은 connect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connect가 아니고 create라는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세요. 밑에 create라는 명령이 있죠? 자,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일단 확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기 위해서는요. 자, 미리 설정을 해야죠. 여기. 그렇죠? 스냅 토글을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자, 이전 강의에서 버텍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값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버텍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부분만 그리고 닫아주시고 자, 크라이트를 눌러볼까요? 자, 갑자기 점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이트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 점에서 연결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 점과 저 끝에 있는 점 또는 이 점으로 가도 되죠. 1번, 2번. 그런데 자, 이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는 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 화면에 제가 지금 제 거 화면이 좀 작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두고 자, 이 부분과 여기죠. 자, 찍히면 빨간 선이 보인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찍혔을 때 세 번째. 자, 한번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선이 안 보이면 한번 더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자, 이 선이 보이시죠? 여기 마무리. 첫 번째 선까지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클릭. 자, 면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렸다고 한다면 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생성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면이 반대로 생성이 돼요. 나중에 투사이드를 껐을 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투사이드. 양면을 껐을 때, 이 면이 보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시계 방향을 돌리면 저 면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면도 만들어 볼까요? 크레이트. 자, 시계 방향이면 이쪽이겠지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밑으로 빨간 선이 그어졌을 때 세 번. 자, 그리고 첫 번째 걸 클릭해주면 면이 생성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레이트. 자, 빨간 라인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면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맥스를 좀 접해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걸 일일이 뚫고 만들지? 분리시키면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리시키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고 더 편한 방법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명령을 꼭 기초적인 명령을 알고 가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초 명령만 익혔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고 가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윗부분에 테이블 뚜껑을 좀 덮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뚜껑을 좀 덮기 위해서 박스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현재 버텍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높이 값은 그냥 대충 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건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mm 이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생성이 됐겠죠? 자, 이렇게 밑으로 두께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유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격자로 저희 그 전통 문살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잠깐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키. 자, 잠깐 감춰두자 이거죠. hide selection 이라는 명령을 클릭하시면 잠깐 감춰둡니다. 자, 어떻게 나오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unhide all 이라는 명령을 누르시면 되고, 또는 그 객체의 이름을 써놨다고 한다면 unhide by name에서 box2를 unhide 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box2가 아니고 유리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놨다면 아주 편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ide selection 마우스 오른쪽 키. 자, hide by name 유리. 자,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만 꺼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번 살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은요, 정확한 값을 사용하지 않고 하겠지만, 자, 일단은 이 부분의 끝에 맞는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 자, 드래그 하듯이, 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두께는 대략적으로 부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디파이로 가셔서, 자, 여기, 랭스의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옆으로 빼볼까요? 자, 이런 두께가 만들어졌죠? 자, 이 값은 대략 10, 그러니까 즉 1cm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높이가 지금 현재 유리만큼 높아서는 안 되겠죠? 자, 유리보다는 좀 낮게 살짝 낮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100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을 밑으로 좀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85 정도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중심축이 맨 하단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준축이. 자, 그러면 이 객체를 탑에서요. 자, 탑에서 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3등분 개념으로 배치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요. 스냅 토글이 이제 필요 없으니 잠깐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만 더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카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이렇게 여러 개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야겠죠? 자, 제자리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카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앵글 스냅 토글이 걸려 있으니까, 로테이트. 자, 맨 외곽의 회색 부분을 클릭해서 돌리시면 되겠죠? 90도.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렇죠? 폭이 너무 크죠? 여기 값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자, 여기서 줄인 다음에 move. 자, 그래도 좀 크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좀 해볼까요? 대략적인 정사각형 느낌이 나게끔 배치하시고요. 자, 하나만 이렇게 카피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카피하고 손을 떼주세요. 자, 그리고 매번 카피하기 번거롭죠? 그러면 카피해 두시고, 자, 몇 개를 카피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로 하고 지우면 되겠죠? 일곱 개. 그리고 오케이. 자,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지워주시고, 이렇게 선택. 약간만 오른쪽에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설정하기 좀 번거로우니까요. 자, 이런 개념으로, 자, 격자가 만들어졌나요? 자,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죠. 기억하시죠? 위에 올려놨던 걸 다시 꺼내와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자, 언하이드 올 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설치하고 또는, 그렇죠. 자, 이 바닥도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탑에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자, 현재, 자, 에디터블 폴리가 켜 있으니까요. 꺼주겠습니다. 비활성. 자, 바닥은 기억하시죠? 플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면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 곱하기 1 세그먼트를 줄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각형만 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뭐 객체만 살짝 자, 여기보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보다 만약에 내려가면 잘린 것처럼 보이겠죠? 살짝 이 정도. 자, 아주 막 이거 정교하게 막 그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값만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살짝 떨어졌을 때 반사나 느낌에 대한 값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라이트를 집어넣어야겠죠? 자, 번거롭다 싶어도 라이트는 무조건 3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안 쓰더라도 값을 줄여주는 걸로 타겟 스폿 자, 프론트에서 무조건 3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프트에 가서 눕혀주고요. 무조건 왼쪽으로 눕힙니다. 왜냐고요? 왼쪽 방향이 뒤쪽으로 보통 계산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45, 탑에선 45도. 자, 이게 기본 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트를 쓰는 거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새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준 다음에 나중에 값을 바꾸는 거죠. 이 느낌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좋은 라이트 구성이 있다면 그걸 나중에 응용하시면 되는데 얘가 기본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라이트는요. 값을 대략적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오른쪽을 보통 그림자가 들어가는 주광으로 쓰니까 자, 얘는 그냥 자, 그냥 지금 현재 멀티플라이 값이 1로 되어 있는데요. 0.9 정도로 내려주시고 자, 얘는 살짝 낮추겠습니다. 0.8. 자, 뒤에 있는 백라이트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0.3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는 자, 이 부분에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죠. 자, 카메라는 여기요. 자, 크레이트 여기 카메라 타겟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카메라 뷰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C를 클릭하세요. C. 자,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 한글 키가 눌러져 있는 겁니다. 다시 C를 누르시면 카메라 01이라고 써 있죠. 자, 그렇지만 너무 멀리서 본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끔 자,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메라 뷰에서 즉,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하면 회전, 이동 또는 크기 축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대략적인 원하는 각도를 설정을 일단 해두시고 빛의 느낌을 봐야 하니까 렌더링을 한번 걸어주시면 자, 라이트 값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렌더링. 아, 이런 각도의 느낌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매핑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에디트 매터리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바닥 재질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거는 바닥 재질입니다. 자, 그러면 바닥 재질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어사인 명령을 눌러주시면 바닥에 컬러가 적용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컬러를 그냥 반사값만 집어넣죠? 맵스. 자, 리플렉션에 가서 기억하시죠? 리플렉션, 논을 클릭하시고 자, 반사 맵이니 바닥에 있는 반사 맵은 플랫 미러를 보통 사용합니다. 플랫 미러. 자, 여기는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는데 그냥 apply to face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반사가 들어갔나? 렌더링. 자, 이렇게 반사가 들어갔죠? 자, 너무 또렷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블루어 값을 10 정도로 주세요. 자, 그러면 끝부분이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자, 고트 파이런츠 위로 올라가서 반사도를 낮춰줍니다. 몇으로? 자, 3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자, 바닥에도 컬러를 적절하게 넣어볼까요? 자, 회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블랙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 블랙에 이렇게 살짝 비치는 느낌이 들겠죠? 자, 본인이 특별히 연출하고자 하는 컬러가 있다면 어두우면서 좀 컬러가 들어간 걸 설치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렌더링. 자, 이런 느낌도 가능하겠죠?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명도나 채도가 살짝 낮아야 합니다. 밝은 색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경우는 좀 드물죠. 특히 메인이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그럴 경우는 고급스럽지는 않아 보이니까 채도나 명도를 좀 낮췄습니다. 자, 더 낮추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값을 조금만 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절을 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Hue Saturation Value 이 값을 하나씩 다 조절하세요. 그런 다음에 Close. 자, 다시 렌더링. 자, 훨씬 무거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재질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은 유리라고 한번 넣어보죠. 유리. 자, 그리고 자, 유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Assign. 자, 유리는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요. 자, 오페시티 값을 줄여줍니다. 몇 퍼센트로 투명하게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불투명도가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를 반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50%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리니까 빛이 좀 반사가 돼야 한다 생각하신다면 자, 스페큘러 레벨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좀 더 밝게 보이면서 자, 전체적으로 자, 좀 더 환한 빛을 좀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게. 자, 유리의 반사도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반사를 넣으면 굉장히 렌더링 타임이 느려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나무 재질들을 한번 이렇게 좀 시험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나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assign. 자, 재질은요, 여기 디퓨즈 옆에 비트맵. 자, 비트맵에 들어가신 다음에 maps. 자, max 안에, 그 다음에 maps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maps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나무는 우드. 그렇죠? 자, 우드 중에 어떤 걸 넣어야 고급스럽게 보일까 생각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흑단 비슷한 느낌의 나무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한 흑단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기. 자,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여기 Show Map in Viewport를 꼭 눌러달라. Show Map을 눌러달라 그랬죠? 클릭. 자, 육안으로 확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자, 나뭇결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그렇죠? 타일링 값을 좀 조절하면 된다. 2 곱하기 2 정도면 2배 정도 두 번 반복하는 거니까 자, 반절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더 반절 많아지게 한다면 4 곱하기 4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요. 자, 나무라고 한번 더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부라고 써주세요. 안쪽에 있는 나무를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확대를 하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나무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선택할 때요. 지금 크로싱 윈도우 방식과 크로싱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선택된 게 이 사각형이 걸려 있는 게 다 선택되면 당연히 자, 크러싱 방식이죠. 윈도우 방식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것만 선택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ssign. 자, 그리고 다시 나가 볼까요? 자, 이 가로로 지금 지나간 나무 두 개는 선택이 안 된 걸 알 수 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또 assign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카메라 뷰에서 나무를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컬러가 좀 밝은 걸로 좀 넣어서 차이를 좀 두겠습니다. 디퓨저 옆에 자, non. 자, 비트맵으로 가시고요. 자, 좀 밝은 톤으로 가겠습니다. 밝은 톤. 자, 이걸로 가면 되겠네요. 조금 더 밝은 나무 톤으로 가시고 선택. 자, show map. 자,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타일링까지는 굳이 필요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점 뭘까요? 상단에 있는 나뭇결은 그런대로 괜찮다 싶지만 옆에 있는 나뭇결은 떻게 된 건가요? 이 나뭇결을 꼭 이렇게 Y축 방향으로 함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자, UVW 맵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맵 좌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UVW 맵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맵 좌표를. 자, 여기서 U라고 한글이 지금 눌러져 있다면 한글 키를 눌러주시고 U라고 눌러주세요. 자, UVW 맵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자, 타입을 뭘로 할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게 사각형이죠. 박스 타입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꽉 차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렌더링. 자, 이 부분 확인해 보세요. 자, 무늬가 변했죠? 자, 일정한 레벨로 고울고울로 변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값이 타일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큰 나무를 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말까요? 어디 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 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또는 맵이 좀 더 넓고 큰 맵이라고 한다면 느낌도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맵의 이 부분에요. 물론 이 안쪽에 있는 맵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맵을 다 선택하신 이 객체들을 선택하시고 UV 맵을 넣어서 조절해도 좋은데 안쪽에 있으니까 굳이 의미는 없고요. 자, 이 나무가 지금 현재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광택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광택을 내기 위해서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광택을 내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자, 위로 올라가야겠죠? 여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르시고 나무.
자, 나무 중에 반사 값을 넣겠다 이런 뜻인데 광택은요. 리플렉션을 좀 넣어도 좋고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 자, 하이라이트 값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나무라고 한다면 너무 빛이 많이 반사되는 느낌보다는 살짝 자,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자, 렌더링. 자, 광택이 들어가긴 했는데 나무가 평면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게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으로 밝게 들어가죠? 자, 너무 오버했고요. 자, 이 부분. 자,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광택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적절치 못하죠. 자, 이렇게 사용하느니 반사값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Reflection, None. 자, 여기서 라이트 레이스를 쓰시면 되겠고요. 라이트 레이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어떤 맵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지금은 굳이 맵이 필요 없으니까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사가 윗부분에는 어떤 설정의 그림이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블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요. 디폴트니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반사가 되죠. 자, 반사가 되니까 오히려 안 좋죠.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컬러가 레드다 보니까 이 레드가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물론 줄여야겠지만 반사도를 40% 정도로 내려야겠지만요. 자, 바닥에 있는 맵도 그렇죠? 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닥에도. 자, 맵을 넣게 되면 기존에 넣었던 컬러는 무시가 됩니다. 자, 바닥에 자,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 바닥의 느낌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쇼맵을 눌렀더니 굉장히 이미지가 크죠? 타일링을 10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크다 싶으면 20 정도. 자, 적정한 크게 나왔다 싶으면 한번 확인해 보죠. 렌더링. 자, 지금 값이 너무 지금 작고요. 자, 반사가 들어가니까 얘가 약간 투명해 보이죠? 자, 반사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일단 15 정도로 고쳐 놓고요. 자, 여기 재질의 반사도를 25 정도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5%나 10% 정도로 계속 낮춰가면서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값을 너무 많이 조절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고요. 자, 살짝만 넣겠다고 그랬으니까 자, 15%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됐죠? 살짝 어떤 느낌이 들어가죠? 자, 같은 나무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라이트에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오른쪽을 주광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자, 이 부분요. 자, 컬러 어테누에이션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자, 위에요. 자, 맨 첫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섀도우에 ON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렌더링. 자, 오른쪽에 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자, 그림자가 좀 약하다 싶으면 기억하시나요?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섀도우 맵 파라미터나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죠. 또는 이 부분요. 섀도우 파라미터나 섀도우 맵 파라미터를 조절하시면 자, 이 부분에서 그 끝부분에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나 또는 강도,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 정도로 밀도를 10 정도로 조절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림자를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진해지죠? 그렇죠. 그러나 좀 부적절하니까 자, 이 부분을 이 정도로 조절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맵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 테두리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물론 저 값을 조절하고자 한다면 이 맵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좀 늘려보세요. 맵 사이즈도 좀 키워보고 또는 자, 그렇죠? 자, 샘플 렌즈 값도 조절해보면 약간 흐릿해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자, 앱솔루트 맵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맵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조절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자, 이 정확한 값들은 512 기본 값들은 여러분들이 자, 각각 상황에 따라서 값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값이면 좋겠네 또는 이렇게 조절해야겠구나 뭐 이렇게요.
자, 전체적인 빛이라든지 강도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고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설정했을 때 어느 각도가 가장 보기 좋은지 또는 그림자랑 같이 어울렸을 때 어느 느낌이 좋은지 전체적으로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렇죠? 자, 이 객체를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좀 섞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객체를 좀 더 밝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밝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간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 카메라, 자, 그리고 그림자에 관련된 거, 맵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